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지던트 TV가 자랑하는 영화를 통해 본 대통령, 영화를 통해 보는 대통령과 그 주변의 얘기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요. 두수 앞을 보는 장자방입니다. 네, 진짜 두수 보시는 거 맞아요? 예, 저는 항상 앞을 봅니다. 아, 그럼 두수가 아니라 앞을 본다 그래야지 무슨 꼭 두수 본다고. 두수는 앞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요. 오늘 우리 프레지던트 TV의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 이 영화에 대해서 뭐 폭발적인 인기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그거 재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요. 주변에서 어떠세요?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갔지만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를 되돌아볼 때 그냥 아무렇게 생각 없이 볼 때하고 이게 뭔가 의식을 가지고 볼 때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게 바로 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킹. 예, 킹을 다루기 때문에 킹, 대통령 뭐 이런 자리를 다루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볼 주제 영화 어떤 거죠? 예, 지금까지는 킹 메이커를 다뤘는데 이제는 킹을 다룹니다. 아, 그래요? 이 제목은 더 킹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영화. 예. 아마 우리 프레지던트 TV 이 영화 리뷰 시간에 국내 영화를 다루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왜 이걸 다루게 됐느냐? 알다시피 뭐 윤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킹이 누구인지, 이 킹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자기가 진짜 킹인지 아닌지 이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 이걸 한번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뭐 자진 사퇴도 했고 그런 걸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계속 전개될 이 윤짜장의 길에 대해서 그 앞날을 예고하는 드라마로서의 이 영화를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사실 이 영화 봤어요. 근데 뭐 국산 영화라서 보긴 했는데 표현이 그렇다. 국산 영화 이거 뭐 요즘 최고. 예, 좋습니다. 큰일 날 이야기하네. 워낙에 나이가 듣다 보니까 이제 국산 영화, 외제 영화 이렇게 표현해서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그냥 저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절반 정도는 이게 약간 뭐 논픽션이고 절반 정도는 픽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거의 한 80에서 90까지는 이 실화에 가깝고 팩트에 가깝고 픽션은 20% 이내 정도만 들어 있다. 약간 상황 설정 자체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이제 검사가 되느냐 이런 건 약간 픽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검사 생활에서 그리고 검사가 정권과의 거래를 어떻게 하며 이것을 기소 수사 이런 걸 할 때 얼마나 편의적으로 하는지 이런 거는 그냥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논픽션이 많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자, 제가 뭐 저는 뭐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주인공으로 나온 이 조인성이가 우리 여성들한테 엄청 인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좀 망가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멋있게 나오죠. 멋있게 나오죠. 자, 이 영화 그래도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래도 한번 이 스토리 리뷰를 한 번만 살짝 좀 해주시죠. 그렇죠.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가정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가정에 불량 학생으로 자라던 조인성이 고등학교 이 디스코텍 같은 그러니까 그 롤러브레이드 타는 그 택에서 여자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가 안 된다니까 너 놀면서 하면 돼. 그때 놀면서 공부하는 게 잘 돼가지고 갑자기 꼴등이 이제 1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기억납니다. 선생님한테 엄청 맞죠. 두드러 맞죠. 컨닝했다고. 맞아요. 근데 물론 이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그 학생이 이제 서울대 법대를 가고 서울대 법대에서 자기 사귀던 여학생을 돕다가 그 여학생이 이제 알고 보니 운동권이었고 자기는 그걸 이제 그 경찰이 덮치는 과정에서 막다가 체포돼가지고 이제 강제징집을 갔다가 그 다음에 강제징집할 때 군대에서 고시 공부를 해서 91년에 이제 고시 합격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 연도수도 딱 나오나요? 연도수 나오죠. 91년. 그리고 이 사람이 8호 학번이라고 나와요. 8호 학번. 네,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나이대로 다 짐작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91년 김영삼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이 검사가 출세를 해가는 과정, 그 소위 말 라인을 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 라인을 타는 과정에서 얼마나 허망한지를
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또 이 이제 그 라인 탔다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네. 망가지고 난 뒤에 나를 망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하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죠. 이 영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한강식이었나요? 그렇죠. 그 영화에서는 예, 예. 한강식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요. 예. 이 인물은 도대체 어떤 걸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 검찰에서. 그렇죠. 검찰 그 자체인데 예. 옛날에는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중앙수사부라고 있었어요. 네네. 예, 이거 중수부라고 불렀는데 이 중수부가 모든 권한을 지면서 이제 실제 그 전에는 예를 들면 강력부라든지 이제 특수부 네. 이런 걸로 이제 검찰 조직의 역할이 있지만 이 중앙수사부가 가장 이제 힘이 강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수부장을 하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장으로 출세해가는 과정. 그래서 한국 검찰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특히 그 검찰 자체는 안 됐구나. 그 검사들 전체 욕을 하는데 그 중에 1%, 1%를 이야기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1%의 정치 검사.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예. 한강식이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 검찰의 어떤 정치 검찰 1%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의인화한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영화를 보면 어쨌든 뭐 시골에서 태어나 가지고 뭐 약간 날라리가 벼랑 안에 공부해가지고 벼락식으로 어쨌든 검사가 됐어요. 예, 예. 검사가 됐다가 어느 날 정의로운 검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여학생을 일종의 이제 성추행한 그 선생이었죠. 그렇죠. 나왔죠. 그 학교 선생이죠. 네, 선생이 뭐라더라? 나 오늘도 뭐 누구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뒤지게 두들겨 패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기 직전에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데 네네. 이 조인성이 뭐냐면 이제 시골 검사가 되고 하루에 처리하는 그 이 뭐야 그 이제 사건이 한 30가지다 이렇게 네. 이제 막 불평을 툴툴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 여학생을 5번이나 추행하고 2번을 강간한 놈이 있는데 이놈을 이제 구속 수사시켜야 되겠다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 검사보가 와서 그런 이야기 하죠. 이분은 여기 지역의 전 국회의원 아들이고 네. 유지 아들인데 이왕이면 그냥 합의도 봤으니 불기소하자고. 그런데 이런 나쁜 놈을 기소시켜야 된다고. 기소를 시키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연락도 안 하던 자기 두의 선배인 서울대 법대 출신 83학번이 와요. 예. 학번까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니까 양동철로 나오는데 이제 배승우 배우죠. 양동철이 와가지고 이제 야, 너 나하고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리고 술 한잔 하러 가자고 해서 데리고 간 게 어디냐? 검찰청을 데리고 오죠. 대검찰청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제 그 그림상은 그러니까 이제 소위 중수부를 데리고 온 거죠. 그때 이제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 안에 이제 창고 캐비넷 자료실을 쫙 열면 거기에 이제 엄청난 그 자료들이 사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양동철이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김치하고 같다. 이 사건들을 푹 익혀서 필요할 때 꺼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결정적인 걸 하나 주죠. 그때 대배우 여배우 중에 아주 유명한 여배우의 희롯봉 사건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에 나오는 날짜가 1994년으로 나와요. 아유, 아주 자세히 보셨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정권인데 그 테이프를 볼 때 이제 이 그 막 보는 이제 이 그 주인공 박대수가 울렁울렁하죠. 왜냐면 막 그 여자가 유혹하고 그때 이제 아직도 너 이렇게 살래? 그게 이제 넘어가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물론 이제 500만 원의 합의 본 여학생 사건을 5천만 원으로 합의 보게끔 했지만 자기 양심을 한번 굽히면서 이제 드디어 그거를 무혐의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드디어 전략부, 영화상에서는 전략부로 가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아니 저는 전략부보다 오히려 더 인상이 깊었던 게 그 술집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제 술집을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의빛가한 이제 펜트하우스로 가죠. 펜트하우스 그렇죠. 뭐 비밀 요정 같은데 그렇죠,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 10% 뭐 이런 아주 끝내주는 데를 가서 딱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강식을 만나고 그러면서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맛이 나는 거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그 바로 펜트하우스가 뭘 보여주냐면 가자마자 이제 검사, 그 다음에 뭐 무슨 뭔가의 회장님, 그리고
이 검찰의 사건을 빨아주는 백 기자, 네. 그다음에 로펌의 변호사, 이런 애들이 우르르 이제 자기들 여자를 끼고 막 마시고 있는 장면에 네, 등장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한강식을 만나죠. 네. 그때 그 한강식과의 대화가 아주 재밌죠. 어유 그것까지 세세하게. 그럼요. 뭐라고 그럼 상징적인 대화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보면 뭐냐면 소신, 자존심, 정의 이런 촌 쓰는 거 좀 벗자. 너 그리고 민주화 운동해서 그러냐? 지방이 뺑뺑이 계속 돌래? 너 언제까지 법률 서비스 할래? 야, 너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 봐. 친일파, 재벌 다 잘 되잖아. 독립군들 한 달에 연금 60만 원 그거 없으면 굶어 죽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역사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예. 이야 정말 열받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인성이 재밌는 이야기를 박태수에 이러죠. 정말 족같다.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라서 정말 족같다. 그런 자기 마음을 바꾸죠. 이 선을 타자. 참 그 아마 저도 그 봤을 때는 막 화가 났을 텐데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한 1, 2년간의 큰 이슈가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검찰 개혁과 이 영화 어떻게 좀 상관관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이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이제 이 검찰 조직이 이제 밝은 면, 네. 예. 그리고 어두운 면을 하나 보여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폭력배와의 관계인데. 폭력배와의 관계도 있고 그 감찰하는 그 여자 검사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이제 등장하지만 이게 이제 이 영화상에서 영화상 장치지만 이 박태수는 그 목포의 고등학교의 주간반이고 최도일이라고 하는 이제 폭력배는 야간반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대사도 나오지만 너는 밝은 곳에 있어, 난 어두운 곳에 있겠다. 너를 킹으로 만들겠다. 나쁜 거는 내가 다 할게.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이제 이 박태수와 최도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강식과 여기 이제 목포 들깨파로 나오는 들깨파 두목하고 한강식은 커넥션이 돼 있죠. 그렇죠. 돈 갖다 주는 그렇죠. 그 커넥션. 들깨파에 이제 이 서울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에 이제 이 박태수의 동기 동창인 최도일이 그 역할을 하면서 얽히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 영화상은 그렇게 진행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냥 재미로 여쭤볼게요. 거기 이 영화에 보면 그 검사들이 가갖고 그 대선 그 누가 당선될까 했고 그 무당집 가서 막 뭐 빌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 한 두 군데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 감독이 영화 감독이 이건 좀 과하게 빼도 될 장면을 그뭐 저렇게 픽션을 넣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 현상이 좀 이제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97년 대선 때 이럴 때는 누가 당선될지 몰랐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정치인 그리고 관에서 이제 진급해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소위 재벌 CEO들이 큰 뭔가를 투자할 때 이럴 때 다 점집을 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뭐 점집이 시대가 21세기인데 강화문 근방에도 많지만 서초동에도 많아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거나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도 옛날에는 공천이 많은 걸 좌우했기 때문에 당 총재로부터의 공천을 받는 1번은 뭐냐면 어쨌든 뭔가를 쌓아 들고 가는 것. 두 번째는 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운칠기삼에 운칠의 운이 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정근대적 사고가 있었죠. 참 가슴 아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라인을 타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타기 위해서 이제 한 번은 누가 될 건지를 점을 치는 것. 그래서 이제 김대중이 된다 이래가지고 한 번은 탔고 두 번째로 또 무당집을 가요. 그때는 어떻게 가냐면 노무현 대통령 떨어지라고. 맞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돼버려 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전체적인 영화 얘기들을 뭐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최근의 검찰 개혁과 이 영화 그 끝부분에 가면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한강식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한강식가 탁 이제 영화의 한 중반쯤 되면 이제 그 뭡니까 군사 보호 지역 안에 이제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그 해변에 가가지고 선탠을 즐기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복을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보복이 중요하다. 보복을 하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진다. 이것이 정치 엔지니어링 철학이다. 아주 이게 영화상에 약간 우아하고 고귀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그 박태수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 나도 보복을 해야겠구나. 이 결심하는 이유도 그거고. 그래서 이제 이 한강식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조직의 라인에 따르지 않는 놈은 보복하는 거고 결국 영화상의 마지막에 이제 뭐 최종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박태수를 어떻게 해보려고 데리고 가는 차에 태워서 가는 과정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데 네. 그 교통사고가 이제 일종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네. 인생에 망가진 거기에서도 나도 이제 보복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지난주에 뭐 아시겠지만 뭐 언론이 우리나라 이제 보수 일간지들이 뭐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다 알지만 뭐 너 가만히 있냐 중수청 고치면 너네 검찰 다 죽는다 막 이렇게 하더니 바로 그냥 한 며칠 지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전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이 뭐 대구 가갖고 뭐 난리 그렇죠. 예 치고 그리고 바로 사표 내고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요러한 것과 요러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과 이 영화를 매칭을 시켜보면 검찰개혁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보면 거기도 이제 언론을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제 그때 시대는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킹이 누구냐? 군부였어요. 그렇죠, 군인들. 네네. 그렇죠. 그런 시절이 왔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절은 80년 민주화가 오면서 잠깐 정치인들이 이제 킹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정확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1996년도에 시사저널이 매년마다 몇십 년간 조사를 했어요. 우리 사회에 가장 힘센 집단이 누구냐. 근데 96년 딱 한 번 누가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누굴까? 94년이다. 94년. 94년에 딱 한 명이 있어요. 경실련 군보다 세다. 이게 그 시사저널의 이 겉제목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바뀌어 나갈 때인데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런 시절인데 그게 이제 2000년으로 오면서는 그게 이제 검찰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잠깐 잊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언론입니다. 지금도 이제 막 우리가 가짜 뉴스 이런 게 괴롭지만 실제로 이 기획 이번에 이제 윤석열의 경우에는 조선일보가 동을 떴죠. 너 가만히 있을 거냐? 직을 걸고 싸워라. 맞아요. 이렇게 부추기니까 차마 조선일보는 인터뷰를 못 하니까 국민일보하고 하고 중앙일보하고 하면서 이렇게 뭐냐면 조선일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야당 소위 보수 극우 정당의 뭐랄까 싱크탱크 같은 또는 이데올로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윤석열의 출마를 뭐 배후에서 다 기획했다 이렇게까지 보이고 그러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더킹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검찰 제가 지금 계속 반복 질문하고 있어요. 자 이 영화상으로 보면 어쨌든 악의 검찰, 잘못된 검찰, 정치 검찰 뒤에서 막 정말 우리가 아는 정말 못된 짓만 골라하는 검찰이 검사가 이 더킹에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그 선거 때 소위 말하는 야당 그때 당시는 이제 한나라당이죠. 거기에 이제 자료를 줘서 이 자료를 이제 풀어서 결정타를 먹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오바를 해서 다시 이제 야당을 잡아였고 그 과정의 와중에 또 이제 이 영화상 설정은 뭐냐 박태수 친구가 사건을 일으켜요. 이제 강남 나이트클럽을 장악하는 과정에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이제 몰락의 길로 가요. 그렇죠. 둘 다 몰락의 길을 가는데 이 몰락의 길을 가는데 한강식은 자기 인맥과 이런 게 있으니까 완전히 망하지 않고 박태수는 완전히 이제 집안으로 자천되고 완전히 박태수는 망하고 한강식은 유지하고 있죠. 그런 그 상태에서 이제 한강식이 박태수가 이제 계속 자기를 이제 폭로할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어딘가를 데리고 가다가 이제 데리고 가는 이 영화 장면의 시작인데
안동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네. 하죠. 안동 하회탈이 왜 웃고 있는지 아느냐.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퀴즈를 해요.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해악 아닌가 이런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안동에는 삼이 많다. 이 삼배 옷을 하고 난 그 삼껍질이 바로 대마초인데 대마초를 다 태워서 그 연기를 마셔서 웃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때 공무원들이 서로 가려고 한다. 대마초 태울 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검사가 그러죠. 우리가 가서 그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냄새도 맡고 이럴 때 이제 고통사가 팍 나죠. 그냥 영화를 한 20번 보셨나 봐요. 저는 그냥 대충 어떤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한 3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재밌기도 하고 네. 또 뭐 리뷰하기 위해서도 이제 며칠 전에 또 한 번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정말 검찰이 저래? 근데 사실은 검찰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정치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악용하려고 했던 소위 정치 검찰 일부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검찰 개혁의 방향 뭐 이렇게 한번 하면서 마무리해요. 바로 이제 그 점인데 이제 예. 지금도 예를 들면 이제 지금도 중수본 뭐 중수처 이런 네. 이야기 청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이제 영화상에 등장하는 게 이제 중앙수사부고 네. 지금 현재는 중대범죄수사처 뭐 네, 청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사회에서 검사들의 대부분은 강력 뭐 이런 부분에서 민생 이런 데에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네. 여기 등장하듯이 1%의 정치 검사들 그 라인을 타서 근력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승진을 보장받고 보호받는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느끼는 거고 과거 이제 바로 윤석열 총장이 바로 이 구시대 검찰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된 거죠. 바로 뭐냐면 마지막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이제는 그 검찰 개혁이 거의 이제 절반은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었으면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라고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초하면서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이제 부패라든지 경제사범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기소와 수사가 좀 좀 결합되는 이런 형식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 이제 검찰로 나아갈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2021년, 22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사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한국 영화니까 더킹 아주 재밌는 장면도 있었고 뭐 무서운 장면도 있었고 그 개들이 막 이런 장면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재미있는 킬타임용으로 타임킬용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리뷰를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 또는 정치 검찰의 본 모습 그리고 앞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까지 하여튼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예. 이 영화가 2017년 1월 달에 개봉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제목이 누가 과연 킹인가 왕인가 그때 이제 조인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이라고 그럽니다. 투표를 잘하라고. 그러니까 맞아 그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바로 이제 대선을 앞둔 올해도 이 영화 한번 보시고 과연 누가 킹인지 2017년 1월이니까 그 대선 바로 전이고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은 과연 누구냐? 국민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선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좀 있다가 보궐선거도 있고 뭐 또 1년 뒤에는 대선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좋습니다. 곧이어 서울과 부산에서 뭐 두 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킹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선거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영화 리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